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꼭 끝까지 듣고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고 내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구독하신 후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지 않으시면 평생 인간관계에 대해 깨닫는 게 늦으실 수 있습니다. 헐, 내 인생.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막상 끊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를 찾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고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할까요? 오늘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과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거나 소모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나를 지키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첫 번째 공자 말씀,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맞춰가는 것이죠.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 오늘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갈수록 어려워. 공자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절대 내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기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잘 지낸다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모임에 가면 늘 맞춰주기 바쁘고 대화가 끝나면 뭔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소인샤언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무리와 어울리며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즉, 진짜 현명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가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요? 마음이 편한 사람과 맞춰줘야 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구별하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자의 말처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되 나를 희생하며 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 주변도 자연스레 바로잡힌다. 이 말은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내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관계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예리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자는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자 말씀,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존경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오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말하고, 듣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신뢰를 잃을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 천리를 가는 인연도 끊어진다. 오늘은 말로 인해 실수하지 않는 법, 그리고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을 가장 후회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나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불편함만 남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말을 신중히 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 천리를 가는 인연도 끊어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지 모른 채 내뱉었던 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순간, 공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실수를 줄이는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말할 때 종종 감정에 휩쓸립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칫하면 불필요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분노할 때는 10마디 중 9마디를 삼켜라.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는 것보다 잠시 침묵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조언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공자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조언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맞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좋은 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화는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서 몇 마디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화를 부르고 혀로 몸을 망친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말을 통해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공자 말씀 세 번째, 친구는 멀리 있어도 친구이고 적은 가까이 있어도 적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 후반기,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남을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 명의 좋은 친구는 1000개의 금보다 귀하다. 오늘은 오래가는 관계의 조건과 내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 편은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을까? 공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어도 친구이고 적은 가까이 있어도 적이다. 즉,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기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60세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많은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가 나를 지켜준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 명의 좋은 친구는 1000개의 금보다 귀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래가는 관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긴장되거나 나를 꾸며야 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나눔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공자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나눔을 꼽았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할 때 즐겁고 어려울 때도 곁에 있다. 기쁠 때만 함께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즉,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대화만 하는 관계보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이 남길 인연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자는 무의미한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을 진짜 관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공자 말씀 네 번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억지 인연은 끊어진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로운 관계는 가까이 하고 해로운 관계는 멀리하라. 오늘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관계, 정리의 기술과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 관계는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억지 인연은 끊어진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내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로운 관계는 가까이 하고 해로운 관계는 멀리하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 정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끊는 것만이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싸우거나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모든 관계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즉,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는 것은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정리할 관계와 유지할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스스로 남고 나쁜 관계는 스스로 떠난다. 즉,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남길 관계와 당신이 떠날 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공자는 불필요한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친구는 멀리 있어도 친구이고 적은 가까이 있어도 적이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억지 인연은 끊어진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관계는 깊이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도록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원칙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